성완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아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죠. 바로 윤모 씨입니다. 윤 씨가 주변에 홍준표는 게임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 저희가 채널A에서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자, 게임이 끝났다. 이미 이제 모든 게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계속해서 1억 원 받은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1억 원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게임 끝났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여기에다가 더더욱이 홍준표 지사 측이 어떤 그 입증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회유를 했다. 이 정황까지 덧붙여서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흔적을 남겼다. 그 회유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윤모 씨가 이렇게 건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이 딴 데로 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식의 진술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8명 가운데 유일하게 돈을 건넸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8명 중에 수사가 쉽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홍 지사 쪽에서 이 돈을 전달했다는 그 윤모 전 부사장에게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죠. 직접 건넸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건네서 홍 지사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진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회유 작전이죠. 그런데 윤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녹음됐으면 큰일인데 이게 녹음됐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홍준표 지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충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가 과거에 자, 이렇게 갔다는 게 결국은 배달사고 얘기인데, 배달사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성완종이는 몰라요. 받겠어요, 돈을. 난 배달 사고라고 보기는 그거 하고, 줬다면 그게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있었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한테 줘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죠. 이 얘기와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전달했던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얘기, 맥이 딱 들어맞네요. 김태현 변호사.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보좌관한테 진짜 줬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고 이 내용을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면 이거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요,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때 그 측근 상무인가요? 그 사람이 증거인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박찬징 사무장이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뭐 진술을 바꾸게 하고 뭐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 이 혐의가 쓰여져서 증거인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검찰에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교사, 즉 시켰다는 게 입증이 안 돼서 그거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정황이 그 조현아 부사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는 별도로 씌우진 못하지만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에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게 적용해져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 사안도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검찰에서 이거를 가지고 기소한다고 하게 되면 홍 전 지사가 이 사람들한테 시켰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인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증거인멸 교사는 안 될 겁니다. 다만 검찰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게 되면 구속영장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 이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홍 지사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런 녹취가 있다.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부사장을 직접 만나서 호텔에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 연모 씨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녹취를 했는지, 어쨌든 녹취록,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얘기하는 녹취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 정말 홍 지사에게는 큰 부메랑이 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자, 홍 지사, 오늘 이 논란, 회유 논란에 대해서 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내 주변에도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내용을 몰라요. 진상이 뭐냐 이래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과합니다. 다전에 만난다는 사실은 몰랐죠.
엄중한 시점이다. 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다. 통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저 이야기, 홍준표 지사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지 마라고 얘기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측근들의 이제 과잉 충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라는 거 하나 얘기했고요. 근데 융승복 씨가 줬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가서 회의 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나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자기들끼리 상황도 모르고 알아보러 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해서 본인이 시켰다라는 정황을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홍준표 지사의 의도로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본인을 기소할지, 본인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아까 그 김 씨하고 엄 씨, 지금 윤모 부사장과 만나고 통화한 그분들, 그 홍 지사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조사해보면 그 시기에 비슷한 통화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뭐 사전에 지시를 하진 않았더라도 보고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입증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은 안 나오고 전화가 오간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간 흔적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 사실 무슨 전화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야, 내 보좌관이고 내 측근이니까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로서는 입증할 길은 없죠.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윤 전 부사장이 배달 사고가 아니라 홍준표 지사에게 줬다는 진술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이걸 부인한다고 하겠지만 글쎄요. 이걸 홍준표에서 어떻게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조수진 차장. 네. 자, 이런 상황을 놓칠 리가 없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야당의 거친 입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한마디 했죠, 또. 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면에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죠. 예.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자는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 중단자가 무상급식 대상자로 곧 둔갑할 때. 무상급식 대상자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간 것을 상정해서 국립대학 간다는 거지, 국립대학. 국립대. 네, 거기에서 예, 이 아이고, 참. 배식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홍 지사가 사면 초과에 몰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표정에서도 보셨지만,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가고 굉장히 허탈한 그런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1억 줬다 해달라, 이렇게 오늘 신문에 실린 내용까지 정청래 의원이 아주 친절하게 사진으로 올려줬는데,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 예. 법원 입증, 법원에서 이 문제가 입증되는 것,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지금 저 워딩을 보면 홍 지사 측에서 조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인식한 것 같은 게 지금 윤 전 부사장의 얘기는 의원회관 사무실 707호가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07호에 그 당시에 윤 전 부사장이 들어가는지 아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출입 어떤 기록들을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홍 지사 못 만나 보좌관이 1억 줬다고 해달랍니다. 그 얘기는 즉슨 707호 온 것까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니 왔는데 그때 홍 지사가 없어서 보좌관 줬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07호 왔다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기록에 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홍 지사 측도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찰이 정말 707호에 윤 부사장에 갔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날 또 홍 지사의 어떤 일정이나 동선들을 체크해서 홍 지사도 그 당시에 707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면 홍 지사로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사의를 밝힌 상태에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총리실에서 검찰에 전화를 해서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었죠. 이완구 총리 측의 누군가가 검찰에 전화를 걸어서 이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봤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검찰 내부에 있는 이 사람 바로 서울의 한 검찰청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A 씨인데요. 네. 이 사람은요, 이 성완종 회장과는 충청포럼과 같은 멤버고요. 네. 동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총리실의 정책보좌관과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회장을 모두 다 잇는 그런 인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총리실에서 정책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계속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성완종 회장은 처음에 검찰 수사가 시작될 초기에 자원개발 비리 수사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달라라면서 통화를 했던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 측과 전화가 주로 이어진 거는 이 성 회장이 숨진 이후거든요.
숨진 이후에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판단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걸 봐서는 이거 이완구 총리 측에서 수사에 외압을 끼하려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완구 총리 측 그럼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 총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 직접 전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총리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총리실에 있는 사람이 보좌관이 직접 뭐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화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뭐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이 시기에 전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오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총리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총리실은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이완구 총리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예. 예전에 또 김모 비서관이 운전사 그러니까 성완종 의원의 운전기사 이완구 의원의 전 운전기사 쪽에 해서 성완종 의원을 그때 봤다는 네.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통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여가 아니라 청양으로 갔던 거 아니냐 자꾸 막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고 또 이 총리 본인이 그 태안군 의회 의원들 두 사람에게 15차례나 전화 걸어서 성완종 의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라고 자꾸 캐묻고 이런 어떤 압박을 가하는 상황은 본안과 관계없이 뭔가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 한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고 특히나 일국의 총리 주변에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신을 좀 하도록 단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완구 총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예, 말을 뒤집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신뢰가 지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니다. 지금 특별수사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도가 잘못됐다는 내용 특별수사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야겠네요. 윤정희 기자. 네. 자, 국민들이 지금 궁금하고 과연 이번 성완종 게이트를 믿느냐 안 네. 믿느냐 이거에 대해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던데 자, 일단 메모에 있는 8명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네,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이냐 아니냐 무려 84%의 국민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닐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되는 3%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국민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에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예. 성 회장이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8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제공했을까라는 질문에도 82%의 국민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파문이 커질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도입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도 64%의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인식 다 받았다. 당연히 받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네. 검찰도 부담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도 야당의 압박이 상당히 될 텐데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 성완종 의원의 검은 자금이 상당히 뿌려졌고 거기서 뭔가의 대가가 오갔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추후에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그야말로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채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검찰로 자꾸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정치권에서도 아까 문재인 의원도 검찰 못 믿겠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저는 전국적으로는 특검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되 법무부 장관은 이건 사실은 여야의 의결로도 가능하지만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이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요청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검찰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하라고 저는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이 지금 친박 핵심 진영에 큰 폭탄을 터뜨린 건 분명합니다. 물론 특별 사면 혜택 논란도 있지만 본질은 이 리스트에 있는 8명이 돈을 받았느냐 하는 이 부분일 텐데 자, 이 실세들, 이름이 거론됐던 이 실세들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더라면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점에 성완종 회장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완종 회장이 서청원 최고위원을 만났다. 그죠? 그래서 만나서 네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돈 준 게 있다. 친박 실세들한테. 그러니까 나 수사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협박. 그게 재선 의원을 통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이 된 거고. 자, 박성원 논술이요. 네.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이 전화를 받아줬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서청원 의원을 상당히 그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으로 평가했듯이 만약에 김기춘 의원이 받아줬다면 성완종 의원의 평가도 성완종 회장의 평가도 달라졌겠죠. 그러나 김기춘 의원으로서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청원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알아봐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 김기춘 실장은 바로 본인이 알아봐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바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존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알아봐주겠다고 진짜 김기춘 실장이 알아보면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바로 압력이 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하기 없죠.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예. 자, 다음엔 또 김기춘 실장 말고 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친박 초선 의원을 통해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역시 비슷한 얘기를 성완종 회장이 했는데 이완구 총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원내대표도 밀어줬고 총리 될 때도 역할을 많이 한 관계였는데 냉정하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조수진 차장.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저는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요. 이 성완종 리스트나 아니면 이름에 오른 분, 그리고 또 성완종 회장이 남긴 육성 테이프, 이거를 종합해 보면 자신의 말을 그래도 잘 들어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원망이라든지 금액을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어떤 그 명검사라든지 명판사 얘기를 듣는 비결을 물으면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단죄는 하되 잘 들어준다. 네. 그게 비결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힘을 써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들어주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 듣고 나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메모에는 등장하지만 이 돈의 금액이 안 나와요. 금액도 안 나오고 육성에 증언한 것도 보면 굉장히 인터뷰 내용 보면 호의적이죠. 네. 신뢰가 하는 분인데 뭐 이런 표현도 그래서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좀 느끼는 생각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할 때는 일단 들어는 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리 인준 때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때 이 성완종 회장이 그 운영하는 그 충청 포럼에서 굉장히 큰 마크 역할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회장이 사망한 직후에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 별로 그 1년밖에 의정활동 같이 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까지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총리가 아마도 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세 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친박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분들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아마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다 접점이 있는 분들인데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지 박근혜 정말 대통령은 궁금한데. 당연히 원칙대로 하자고 하겠죠. 원칙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아마 이완구 국무총리나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전화를 잘 받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과 별개로 이번 수사에서 좀 봐줘야 된다. 이런 건의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예. 거죠. 다만 그 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억울한지만 청취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일단 재판을 받더라도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본인들
뭐 이분들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얘기를 주고받았다면은 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